네, 예고해드린 대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가장 심각한 건 환율인가요, 그럼?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가요, 환율? 그러니까 1,400원 넘는 게 이제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예. 원래 이 계엄 사태 있기 전에도 1,400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1,400원 한 1,4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우리 뭐 과거 역사를 봐도 1,400원 넘었을 때는 환율은 위기 때 아니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나 2002년 레고 사태 때 한 번 더 있었고요. 예. 최근 들어서 1,400원대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환율은 얼마대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이 적절한 환율이라는 게 벌써 1,400원대에 적응하신 분들도 계신데 예. 이게 환율이 높으면 사실은 우리는 사실 최근 들어서 좋을 게 별로 없는 게 예. 옛날에는 환율이 높으면 원화가 약세니까 수출 수출이라도, 경쟁률이 수출이라도, 생기는데 예. 그거 이미 깨졌다고 다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재를 이미 달러로 사와서 예.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이 너무 높은 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여러 가지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좀 그런 대로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 환율인가요? 아, 그게 어려운데요. 그게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1,300원에서 1,400원, 그러니까 1,300원대 초반 정도가 예. 저는 그나마 그럼 좀 굉장히 받을... 지금 어느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건가요,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파제가 높다. 우리는 예. 뭐 외환 보유고 전 세계 10위권이고 높다라고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외환 보유고가 소진되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저희가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예. 요게 이제 3천억 달러. 저희는 원래 이런 거 볼 때 앞자리가 바뀌면 되게 민감하잖아요. 불안하죠. 예. 그래서 이게 3천억 달러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1,500원대 근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거 한국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IMF 때 한번 그렇습니다. 겪어본 게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뭔가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환율 우선 1,400원대까지 점프한 거는 트럼프 효과가 좀 있고요. 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기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된 좀 위험한 부분이 많다라는 예.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율이 최근처럼 1,430원대로 뛴 거는 정치적 불안정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 정치적 불안정이 잘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아마 구조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예. 뭐 1,400원대 초반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은데 안정돼도요. 안정돼도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기가 들어오면 그 전부터 하나 둘씩 카드를 꺼내겠죠. 예. 근데 카드를 꺼내는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 지금 리더십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 같은 데서. 예. 근데 보통 협상 같은 데서 뒷순위로 밀리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저희가 새로 사장님 오면 예. 친하든 안 친하든 가서 얼굴 한번 그렇죠. 찍고 예. 그래야지 나중에 인사고과라도 반영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알현하는 정책을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죠. 예. 이 환율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건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제일 큰 예. 점이고요. 우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하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없어져야 예. 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가야 되는데 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안 되고 있고요. 예. 우선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빨리 가야겠죠. 빨리 그것도. 가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또 한 번 미뤄지면 예. 탄핵이 그래서 굉장히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계엄 사태가 있던 당일 다음 날보다 예. 주식 빠진 게 예. 이번 주 월요일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예. 당시에는 이게 빨리 무효화가 계엄이 되면서 예. 시장이 다음 날 그렇게 많이 놀란 것 같지 않고 예. 유동성도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이게 탄핵 실패하면서 월요일 날 시장이 놀란 거 그게 훨씬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도 계속 뉴스에서 말씀하셨듯이 탄핵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예. 있잖아요. 이걸 기대감이라고 말하기도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늘고 예. 있잖아요. 저희는 언제나 기대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을 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게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적 상황은 일단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한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든 초당적으로 예. 미국에 특사를 보내건 뭘 하건 트럼프 얘기하기 시작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마 미국에서 들어오는 불확실성일 겁니다. 트럼프한테 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협상을 해야 되나요? 두 가지일 것 예.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보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칩스법이나 IRA 같은 데서 우리가 뭐 보조금 받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동차나 배터리 관련된 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가서 잘 협상을 하는 게 이거 결국 잘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야라는 예. 식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근데 첫 그게 번째.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니까요. 없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협상해야 될 건 관세인데 예. 트럼프가 11월 25일 날 그런 발표했잖아요. 아, 내가 취임한 첫날 지금 관세 면제해주고 있는 멕시코랑 캐나다 25% 예. 관세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트리도 캐나다 총리 예. 날라오고 예. 멕시코 총리 대통령 예. 전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부 대 정부의 테이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양당이 합의를 하던 뭘 하던 특사라도 파견을 해서 트럼프한테 아련을 하는 정책을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 우리 정치적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고 네, 그다음 외교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군요. 지금 현재로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변화의 시기에. 네,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왜 수출하면 예. 대기업들이 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90%가 50인 미만 기업이에요. 작아요. 예. 그래서 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미국에도 갖고 있고 멕시코에도 갖고 있으면 멕시코 좀 줄이고 미국 늘리지 뭐 트럼프 예. 들어오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예. 업종을 조금 다변화할 수도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그런 거 못 합니다. 그 작은 기업들은 고통이 지금 엄청나 가시적이겠네요. 그렇죠. 작은 선단들이 지금 결국은 모터도 키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환 보유액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3,000대로 떨어지면 대단히 불안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국 금융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에다가 우리가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치랑 경제가 분리돼 있으니 예. 그리고 경제는 경제 정책을 하는 타워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믿어달라. 그리고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있으니까 믿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행 사실 독립성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힘이 없어도 한국은행은 지금 뭔가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두터운 방파제를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충격에 그렇게 이 정치적인 충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잘 넘길 수 있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한 번밖에 예. 없습니다. 2003년 2월에 북한이 NPT 탈퇴했을 때 예. 그때 한 번 부정적으로 강등되고 나머지는 계속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국제 어떤 투기 세력들한테 좋은 먹잇감에 들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네요. 이게 신용등급이라는 게 일단은 이 어떤 큰 기업이나 국가나 여기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밑에서의 신용등급이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뭐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신용 혹은 뭐 환전이 안 된다는 소리도 있고요. 네.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수준에서 잡히는 지표가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당장은 뭐 다른 나라에서 원화 안 받는 나라가 뭐 한두 개 생겼다고 해서 예. 최근 들어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느끼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아래부터 영향이 갈 거고요. 예. 결국은 정리해 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하여튼 빨리 확실해지는 거 상황이. 네, 맞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번 주인데 또 뭐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도 그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그 충격파는 예상한 것보다 클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걱정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열리는 게요. 예. 자,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걱정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불확실성 말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좀 힘든 이유는 뭔가요?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예. 불확실성 이전에 생각해 보면 예. 그 계엄 정국 있기 이전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경제 조금씩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예. 있고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고사양 반도체는 좀 팔고 있지만 예. 저사양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가격 덤핑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트럼프 2기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한국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에서 가장 가드내리고 복싱해야 되는 경제 네.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인구 구조 고령화 전반적인 이슈들이 계속 있었죠.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네.
삼성의 어떤 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은 저희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네. 결국은 그 중에 하나는 삼성발 희망이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 고사양 반도체에서 저희가 보통 HBM이라고 예. 부르는 부분에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거나 그러니까 예. 미국으로 결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납품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예. 그런 뉴스가 있다. 이런 것도 저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거에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SK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 지식 포럼 같은 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삼성 지금 일시적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예. 겪고 있는 거지 예. 저력이 있는 회사다. 음.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한테도 농담이 아니고 예. 그리고 어떤 뭐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삼성 저력 있다. 저력이 예.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잘하는 거 계속 하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저력을 좀 한편으로는 예. 국가 경제 차원에서 믿어볼 수밖에 없죠. 뭐.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 삼성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렸을 때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몇 안 되는 나라였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럼 그 당시 장사 잘 되고 부가가치 높은 걸로 잘 옮겨갔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가발하다가 옷하다가 네. 합판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반도체하고, 전자하고 반도체하고 그랬는데 반도체 다음에 한국의 먹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전이 아직 비전이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먹거리 부분에선 미국 말고는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든? 그래도 예.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당분간 하고 있는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 나라 국가들은 태국을 제외하면 뭐 워낙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태국만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뭐 그렇게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 싼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예. 걸 갖고 제조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는 그런 걸 하기에는 이미 너무 덩치가 예. 커져 버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노벨상 경제학상 받으신 그 데런 에시모글로 예. 교수님이 한국 제조업 잘하니까 제조업은 계속 잘하되 예. 앞으로 서비스업 분야가 워낙 크니까 서비스업 분야에서 좀 생산성 잘 올리는 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제조업 잘하는 거 플러스 사실 산업 구조에 대해서 서비스업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요. 서비스업의 예. 생산성이 왜 낮냐라고 보면 서비스업이 되게 영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서비스업을 그 고용을 하고 있는 월마트 예. 고용인이 200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쿠팡인데요. 네. 한 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구 차이가 6배니까 네. 5에다 6을 곱해도 30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업의 비전 부분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차세대 먹거리 왜 안 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어떤 혁신이란 부분에서 물론 미국의 어떤 전 세계 인재와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이 우리는 어떤 삼성이라는 데가 벌써 수십 년 거의 100년을 삼성이고 다른 기업들 근데 미국은 지금 몇십 년 만에 그 1등 기업들이 확 바뀌어 버리고요. 이런 혁신성의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인 어떤 중재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까지는 사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커오는 과정에서 남들을 별로 위협을 하지 않고 남들을 다른 기업들을 별로 해하지 않고 각각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커져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부터는 어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기존의 그 산업에 들어와 있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택시 서비스 예.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굉장히 또 기존에 있던 기업들하고 그렇죠. 얘기가 많았던 일들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중재의 과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쉬운 거는 그런 중재의 과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경쟁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정리하신 거 보면 우리는 정치 상황 안 좋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네. 또 외교 또 맞물린 건지만요. 외교 상황이 진전이 아무것도 없고 비전은 안 보이고 정말 걱정인데 어떻게 당장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 그 산에 올라갈 때 예.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꼭대기 보고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예. 당장 한 발 디딜 건 뭔가요? 한 발씩 뒤져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당장 가장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예. 거.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는 건데 예. 그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는 게 아주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좀 예. 더 저는 중도적인 리더십이었으면 예. 좋겠고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은 국민들의 생각들을 모아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결국은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어떤 중국은 그 규제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가 성장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으로선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고 예. 보는 게 맞고요. 예.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산 최신형 장비가 중국의 수출 규제 미국 때문에 예. 못 들어간다. 예. 구형 장비 갖고 어떻게든 신형 반도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국제 것 같아요. 질서에서 그럼 결국 미국의 의도는 통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중국을 도와줬나요? 중국을 도와준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막으려고 했는데 100% 막진 못하고 중국은 그 와중에 길을 찾은 거죠. 중국도 그럼 늦어졌습니까? 미국의 의도대로? 근데 중국은 미국도 놀랄 만큼 생각보다 통제하는 것 치고는 지금 안에서 뭔가 굉장히 활로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에서 경쟁자는 지금 상위와 중간을 다 지금 중국 쪽에 좀 이 저퀄리티 뺏기고 있고 상위에서는 고전하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위에서 어떤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 반도체 기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예. 잘하고 있고 하나는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위 반도체 조금 저사양 반도체에서는 예. 중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반도체 만들고 가격 덤핑하고 이러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기대할 게 아니군요. 앞으로 그렇다면. 네, 앞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그런 거는 그런 공략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숨가쁘게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